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퍼지 시스템을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죠. 혹시 지난 시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디스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출력은 브레이크를 이제 입력 출력으로 만드는 그런 퍼지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이앵글러 멤버십 펑션을 이용해서 각 입력의 퍼지화하는 부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거리가 멤버십 펑션에 해당되는 부분에 4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 각각에 해당되는 퍼지 멤버십 함수에 대한 값입니다. 0하고 1 사이의 어떤 값. 자, 그 값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80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 속도에 해당되는 어떤 값들로 매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스턴스 레벨이 로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했던 값하고 룰에 따라서 어떤 액티베이션 값을 이제 최소 값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룰이 두 개가 있죠. 각각에서 또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 값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 룰을 합친 다음에 최종 이제 두 개를 맥시마이즈, 그 에그리게이션 했다 그랬죠. 두 개 룰을 합쳐서 합친 값을 이제 브레이크에 대한 멤버십 함수 값을 가지고 무게 중심법을 가지고 이제 브레이크 값을 최종 이제 뽑아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뽑아내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퍼지 엔진을 전체적으로 이제 잡아본 건데, 오늘은 이제 2장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있는 퍼지 집합, 그 다음에 퍼지에 대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첫 시간에 배울 거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연속 시간에 대한 것도 프로그램 했으니까 이제 연속 시간 되지만 컴퓨터는 결국은 이제 이산 시간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값을 주는 거죠. 이산 시간에 이해가 되면 연속 시간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3장에서 퍼지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지에 대한 합성, 논리적인 합성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건가, 이제 프로젝션이 있고, 프로젝션, 그 다음에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함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이제 4장, 5장에 해당 내용입니다. 이거는 챕터 2장, 3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셋째 시간에는 이제 6장에서는 추론, 퍼지 추론에 해당되는 걸 배울 겁니다. 자, 결국은 이 부된 룰에 대한 연산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쭉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퍼지 엔진을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 퍼지에 대한 개념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중간고사를 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중간고사 내용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두에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퍼지 집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시컬 전통적인 집합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소속된 정도를 이제 조건을 내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건에 포함되면 이제 A 집합이라 그러고, 자,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바운더리가 명확하게 이제 정해진 이제 그런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프 셋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멤버냐 그리고 non 멤버냐, 자, 요게 이제 명확히 구분되는 자,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키가 큰 사람의 집합, 또 익스펜시브 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모호한 개념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크리스프 셋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이제 퍼지 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 정도의 그레이드가 포함된 그런 표현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이제 써니 맑다. 자, 그다음에 구름 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것 이제 소속된 정도의 숫자를 0하고 1 사이의 값을 표현한 게 이제 퍼지 셋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을 크리스프 셋에 대해서 집합을 표현할 때는 A에 속한 멤버라 그러면 이제 그 멤버를 이렇게 이제 중괄호를 이용해서 각 집합의 소속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연속된 어떤 숫자나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이제 그 조건에 속한 어떤 숫자 또는 멤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such that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characteristic function이라고 해서 x가 이제 a에 속하면 1이고 이제 속하지 않으면 0. 자, 이걸 이제 특성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어떤 집합이 있을 때 0과 1 사이에 0과 1로만 우리가 매핑 시켜주는 그런 걸로 표현되는 게 이제 크리스프 셋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멤버냐 아니냐, 자,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크리스프 셋은 이제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집합의 표현이 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집합이거나 B 집합 B에 속한 것을 우리는 X라고 이제 조건을 걸는 걸 이제 우리 유니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두 개만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 개 있을 때 A의 집합에 소속된 게 여러 개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유니온 AI의 유니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교집합 같은 경우는 두 개가 AND 조건으로 묶이는 거죠.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인터섹션은 또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자, AI로 표현해서 모든 I에 대해서 속한. 그래서 이제 위에 거는 두 개 교집합.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은 여러 개 이제 집합이 3개 이상 이렇게 표현될 때 A1, A2, A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개가 이제 공통이 없을 때 우리가 disjoint라 해서 공집합도 표현이 되겠죠. 이제 이게 전통적인 집합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어를 알아야 될 게 수프리멈과 인피멈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수프리멈이라는 것은 어퍼 바운드. 자, 여기서 우리가 x가 r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x 집합 리얼 넘버라고 가정을 하면 r은 이제 우리가 어퍼 바운드가 되겠죠. 이 x의 어퍼 바운드. 그래서 x가 r보다 넘지 않은 그런 수를 이제 어퍼 바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값보다 작은 것 이제 로우 바운드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수보다 더 작지 않은 그 경계선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어퍼 바운드, 로우 바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1 마이너스 이제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이 y라는 값은 x가 이제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제 x가 0에서부터 x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이렇게 바뀔 때 있어서 요 값이 이제 절대 1로 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0일 때 1은 되는 거죠. 1은 되고 0일 때는 1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0에서 1이니까 0에서부터 이 y라는 값이 이렇게 해서 이제
1에 가깝게 가죠. 그래서 이게 0으로는 쭉 수렴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1의 값에 가기는 가는데 절대 1의 값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까이 가는 거지만 1의 값이 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값을 우리는 수프리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퍼 바운드 값에 도달을 가까이 가지만 그보다 항상 작은 어떤 값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 y의 값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맥시멈 이렇게 값을 찾아라 그러면 이 맥시멈 값은 없습니다. 바운드 값만 가지고 있지.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수프리멈이라는 용어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r 값의 수프리멈이 r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히 갔을 때 r에 가까이 가는 그 숫자보다 다시 해석하면 no number less than r is upper bound of r 이렇게 smallest upper bound 자, 그 값을 우리는 수프리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이 값이 이제 0으로 이렇게 수렴하는데 0으로는 절대 안 간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인피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low bound of r 자, 이 값을 우리는 인피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프리멈과 인피멈. 자, 수학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용어가 한 번씩 나올 때 개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제 전통적인 이제 클래시컬한 셋에서 퍼지 집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A라는 어떤 집합은 어떤 요소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걸로 이제 집합을 표현을 하죠. 자, 이때 이제 characteristic 펑션이 이제 0 또는 1로 우리가 소개를 했죠. 크리스프 셋은 자, 0 또는 1로만 이렇게 한 게 이제 전통적인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느냐 아니면 만족하지 않느냐. 자, 이게 이제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게 이제 크리스프 셋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가 크다, 작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경계선을 나눠서 어떤 값으로 이제 표현하는 집합으로 표현했죠. 근데 이제 이 집합이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0과 1 사이에 딱 잘라 쓰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어떤 변하는 소속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 자, 이거를 우리는 멤버십 펑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이 멤버십 펑션을 포함해서 집합을 표현한 게 이제 퍼지 셋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퍼지 집합에서 퍼지 집합은 뭐냐? 퍼지 셋은 자, 원래 있는 원소죠. 자, 원소에서 그 다음에 배열을 한 개 추가를 합니다. 한 개 추가한 게 뭐냐면 이 멤버십 밸류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합을 표현할 때, 자, A 집합은 X라는 원래 있는 물리적인 변수 그리고 0과 1 사이에 멤버십 펑션으로 표현되는 값, 자, 두 개를 쌍으로 같이 표현한 것을 우리는 퍼지 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자, 요거는 이제 적분하고 나누기처럼 보이는데, 자, 그게 아니라 요게 이제 x에 대한 원소를 나타냅니다. 변수. 그리고 이 변수에 대해서 합한 전체 멤버십 펑션을 모두 더한 개념을 우리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적분하고 나눈다, 이제 그렇게 개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은 x라는 변수가 이러한 멤버십 펑션의 모두 유니온 집합의 전체 합으로 표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입력 변수가 되겠죠. 입력 변수가 소속된 정도로 숫자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키라고 하면 이제 160이 소속 정도, 만약에 0.2, 자, 그 다음에 170이 소속 정도 0.5, 180 이제 0.1 이렇게 된 걸 이 서메이션으로 표현한 거죠. A 집합은
160이 제일 소속 정도가 0.2고 170은 0.5고 180은 0.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연속적인 어떤 함수로 표현하면 이제 적분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표현 방법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퍼지 집합을 표현한다. 자, 멤버십 펑션을 다시 정의를 하면, 자, 캐릭터리스틱 펑션입니다. 캐릭터리스틱 이제 크리스프하고 그다음에 퍼지 셋하고는 다르죠. 퍼지 셋은 0과 1 사이에 유니버셜 셋을 스페시픽한 어떤 레인지 범위 내에서 멤버십 그레이드 각각의 집합의 엘리멘트들의 그레이드를 표현하는, 자, 그게 바로 멤버십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멤버십 펑션으로 디파인된 집합이 바로 퍼지 셋이다. 결국은 이제 기존 집합에서 퍼지 셋이 포함된 이런 형태가 이제 멤버십 펑션이 포함된 것이 이제 퍼지 셋이 되고, 자, 일반적으로 이 멤버십 펑션의 값은 0과 1 사이 이 값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mu a, 자, 이렇게 노테이션을 씁니다. 어떤 x 집합을 멤버십 펑션, 자, mu a 집합의 멤버십 펑션, 자, x가 어떤 변수가 들어왔을 때, 자, 요 값은 바로 0하고 1 사이에 어떤 값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노테이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버클리에 있는 미국 차,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집합을. 그러면 버클리에 있는 미국 차라고 얘기했는데, 자, 미국 차라고 표현하는 게 뭐가 도대체 미국 차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각 부품, 차의 부품이 있습니다. 부품의 퍼센트,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의 퍼센트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 차라고 이렇게 정의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u D가 이제 여기 이제 미국 차에 대한 정의가 되고, 부품이 전체 100%가 이제 미국 제품이다. 그러면 이제 1이 되겠죠. 소속 정도가. 자,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모호한 것은 우리가 이 멤버십 펑션으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mu D. 자, 그에 반해 이제 non US car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와 반대겠죠. 그래서 컴플리먼트를 취하면 되겠죠. 1 빼기 mu dx 해주면 이제 바로 mu 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스에 해당되는 개념을 우리가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집합으로 나열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부품을 전체 다 생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 소속 정도가 1이 되겠죠. GM 같은 경우는 이제 다국적 기업해서 0.5 반반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카를 만들면 이제 0.6 정도가 소속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 있는 집합을 각 종류별로 이제 소속 정도를 함께 표현해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는, 자, 0에 가까운 수라고 하겠습니다. 0에 가까운 수. 자, 그러면 0에 가까운 수는 0은 바로 0이죠. 그럼 소속 정도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숫자도 있겠죠. 0.1, 0.1은 이걸 어느 정도로 할 거냐? 0에 가까운 수죠. 자, 그 다음에 100 같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100. 이렇게 되면 0에 가까운 정도가 거의 0에 가깝겠죠. 자, 값을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연속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μg에서 제로에 가까운 어떤 숫자 하면, 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표현한 걸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0이면 1의 소속 정도가 1이 되겠죠. 0.1이면 이 함수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볼록한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0일 때는 이제 1의 값을 가지고, 자, 0에서 점점 멀어지면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그런 함수로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우시안 함수인데, 여기 이제 0에 가까운 수, 이렇게 이제 멤버십 펑션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1이고, 자, 1, 그 다음에 0이 있겠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0,
1보다 클 때는 또 0.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0 사이에 있을 때는 증가하고, 자,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감소합니다. 아이고. 증가하고, 자, 감소하. 그래서 이제 요 최대치가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0에 가까운 수. 자, 물론 이제 이 범위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는 거는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 소속 정도가 0에 가까운 수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멤버십 펑션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이제 가우시안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쓴 걸 우리는 트라이앵글러 멤버십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이거는 충분히 잘 살펴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퍼지 셋은 퍼지에 대한 어떤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호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정 짓는 데는 이와 같이 이제 가우시안 함수를 쓸 수도 있고, 트라이앵글러 멤버십 펑션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제 멤버십 펑션으로 얘를 특성화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멤버십 펑션 어떻게 정하느냐? 자, 이건 사용자가 알아서 정하는 겁니다. 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이 달성되면 이제 그게 이제 최적의 멤버십 펑션이 됩니다. 즉 결국은 이제 튜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 트라이앵글러, 가우시안, 트라이앵글러라도 어느 범위에서 이제 멤버십 펑션을 쓸 건지. 자, 그래서 이제 knowledge of human expert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다양한 센서로부터 이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구조를 먼저 잡고, 자, 그 다음에 파인 튜닝. 자, 앞에서 말했죠. 튜닝을 통해서 이 데이터에 적합한, 자, 그런 결국은 이제 학습에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퍼즈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는 게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건 이제 멤버십 펑션은 자, 1대1로 매핑이 된다. 자, 예를 들면 춥다 그러고 그다음 덥다 이렇게 있으면, 자, 덥다와 춥다. 자, 여기 하나의 개념에 해당되는 멤버십 펑션이 각각 소속되는 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1대1로 매핑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범주,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 예를 들면 온도가 같으면 0도에서 100도 사이, 자, 이 사이 한다 그러면 이 각각이 이 멤버십 펑션의 어떤 값으로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매핑이 된다는 겁니다. 1대1로. 자, 그래서 멤버십 펑션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값과 0하고 1 사이의 어떤 값으로 1대1로 매핑이 된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측정이다, 멤버십 펑션은. 그런데 이제 probability 함수는 아닙니다. 확률 함수라기보다는 possibility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키가 크다, 178cm. 자,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키가 크다. 그 다음에 NBA에서 키가 크다. 개념은 완전히 다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준점이 NBA 같은 경우는 더 훨씬 오른쪽에서 이렇게 키가 크다는 기준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양계 같은 경우는 훨씬 이제 왼쪽에서 이와 같이 기준이 잡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각 지역이나 사용하는 개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제 요거는 다양하게 결정이 된다. 절대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튜닝해서 이제 조절이 되는 거죠. 데이터로부터 모아진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이것들은 점차 튜닝해서 결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은 트라이 앤 에러가 제일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퍼지 셋은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x, 자, 어떤 집합 x로 우리가 표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속된 정도 멤버십 펑션으로 우리가 페어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퍼지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산적으로. 자, 여기는 이제 도시 이름이죠.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도시 퍼지 집합 C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자, 살고 싶은 정도를 이제 페어로 나타냅니다. 도시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속한 정도. 자, 마찬가지 여기도 소속 정도를 0.8, 그 다음에 0.9. 이와 같이 이제 나열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디스크리트니까. 자, 그 다음에 sensible number of children. 가족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아이의 숫자, sensible한 숫자가 얼마냐. 자, 그러면 0이면 이게 소속 정도가, 지금은 이제 이게 숫자가 훨씬 넓겠죠. 크겠죠. 자, 0의 숫자는 아이의 숫자는 소속 정도가 0.1. 그 다음에 한 명 있는 거는 0.3. 두 명 있는 게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네요. 0.7. 그 다음에 이제 세 명 있는 게 이제 그 소속 정도가 거의 1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대로 나타내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속 정도, 멤버십 펑션의 값을 이렇게 해서 나열하면 이 집합의 퍼지 셋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로 나타내면 자, 다음과 같이 각 숫자에 대해서 소속 정도를 이와 같이 디스크리트한 막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앞에서 이제 연속적인 것 같은 경우는 트라이앵글러, 연속적인 어떤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AX. 자, 그래서 이제 연속적인 건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50살을 이제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0살 나이에 딱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50이라고 하면 이 소속 정도는 1이 되겠죠.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나이가 되면 이 값 때문에 값이 얘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우시안 같은 그런 분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이제 집합과 그 다음에 소속 정도로 이제 페어로 나타내지만, 요거를 이제 뮤 b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소속 함수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표현법. x가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이제 x 컴포넌트를 쓰고, 그 다음에 얘의 소속 정도 뮤a의 소속 정도의 값을 해서 일일이 다 표현해서 이제 서메이션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1이 0.1 더하기 x2가 0.2 뭐 이렇게 더하기 형태로 표현하면 이 퍼지 집합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x의 변수를 쓰고 인테그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인테그랄 모두 이제 합한다, 이제 그런 표현의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메이션과 인테그랄은 유니온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니온, 모든 합의 집합의 합집합. 자, 그렇게. 자, 이 슬래시라는 거는 나누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x의 집합을 구분하는 그런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어떤 숫자 0에서부터 6까지 숫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속 정도를 a 집합 나열로 나타낼 수 있고, 자, 얘를 이제 앞에 있는 표기법으로 나타내면 a 집합은 0의 소속된 정도 0.1, 그 다음에 2가 소속된 거 0.7, 6이 소속된 거 0.1.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트의 다른 경우, 이제 샌프란시스코 살고 싶은 도시 뭐 정도를 이제 0.9, 0.8, 0.6 이렇게 하면 앞에 마찬가지 집합과 소속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멤버십 펑션 연속 함수 같은 경우는 페어로 나타내고 그 소속 함수를 이와 같이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0에 대한 집합을 표현한 거죠. 0에 대한 집합은 자, 25세까지는 뭐 확률 전부 다 1입니다. 자, 소속 정도가 다 1이고, 그다음에 25세 이상 되면 요 함수의 체계를 따른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0이고 old 같은 경우는 자 old 같은 경우는 요 그래프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낸 거죠. 요 나누기가 아니라 있습니다. x라는 입력 나이 집합입니다. 나이 집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 적분이 아니라 이거는 유니온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값에 대해서 쭉 다 모두 연속된 값의 합집합을 우리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기법이 약간 독특하니까 여러분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여기 표현한 거죠. 이거는 3 소속 정도 0.5 쭉 해서 이제 이와 같이 several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지 변수는 다음과 같이 4개의 표기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즉 x는 이제 변수, 자, 입력 변수. 예를 들면 온도, 자, 온도에 대한 입력 변수를 정하고, 자, 두 번째는 L은 이제 라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다, 중간, 하이, 이제 라벨링 하는 거죠. 퍼지 집합에 대한 라벨링. 자, 그 다음에 U는 Universe of Discourse에서 범위입니다. 범위. 자, 그래서 Universe of Discourse. 그 다음 M은 이제 Semantic Rule입니다. meaning입니다. meaning.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즉 각각은 low, medium, high. 결국은 마지막에 거는 멤버십 펑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온도가 어느 정도 이제 앞에서는 0에서 100도 사이 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세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이제 세 개로 나누는 게 라벨, 미디엄, 로, 그다음 하이. 자, 그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든지 아니면은 가우시안으로 그리든지 이 멤버십 펑션을 나타내는 게 이제 마지막에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뭔지, 그리고 얘의 범위가 얼마인지, 자, 그리고 얘를 라벨링을 해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이 시멘틱 룰 멤버십 펑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퍼지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자, 온도를 이와 같이 했죠. 자, 변수는 템퍼러처, 그 다음에 라벨은 low, medium, high, 그 다음에 범주는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70, 그리고 멤버십 펑션은 다음과 같은 요거는 트래페조이달 멤버십 펑션을 썼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정하겠다라고 이제 변수 선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도 앞차와 거리 문제도 똑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멤버십 펑션은 주관적인 가치를 평가한다. 자, 그리고 애드옥이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문제에 맞는 그러한 함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스트리뷰션과 probability가 측정 데이터로부터 분포를 우리가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테스트에서 어댑테이션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자동으로 튜닝해서 우리가 멤버십 펑션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쨌든 주관적으로 하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튜닝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소속 정도를 실제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펑션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 터미널로지를 우리가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omplete라는 것은 이제 완결성을 이야기합니다. complete하고 incomplete하다라는 뜻은 어떤 변수에 대해서 아래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값이 이제 멤버십 펑션에 대응이 안 돼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incomplet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모든 우리가 변수 값에 대해서 멤버십 펑션이 모두 1대1로 매핑된, 자, 0보다 큰 어떤 값으로 된 것을 우리는 comple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partition of unity라는 개념은 왼쪽과 오른쪽의 멤버십 펑션의 차이가 뭐냐면, 자, 어떤 값을 우리가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하면 얘가 속하는 멤버십 펑션이 여기 두 개가 크로스 되죠. 자, 그러면 이 값이 각각 얘 mu1, 얘는 mu2라고 했습니다. 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1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을 정하면
소속 함수가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균일하게 분포를 partition of unity라고 해서 이와 같이 소속 함수를 분포시키면 특징이 이제 모든 소속 함수의 값은 어떤 값이 x가 결정됐을 때 합은 1이 된다. 자, 균일한 분포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partition of unity.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멤버십 펑션에 이제 1로 이제 값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core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0하고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부분을 이제 크로스오버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알파 어떤 특정한 값 이상의 멤버십 펑션 값을 가지는 것을 알파 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0보다 큰 어떤 멤버십 펑션을 소속하는 이 범위를 우리는 서포트 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포트라는 거는 이제 멤버십 펑션이 값이 0보다 큰 것에 해당되는 집합 x를 우리는 서포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퍼지 셋의 컨벡시티를 보면 컨벡스라는 정의가 뭐냐면, 자, 두 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두 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이 연결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어떤 값보다 항상 이제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만족을 하는 요런 특징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컨벡스랍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오른쪽 집합 같은 경우는 두 점을 잡아서 이제 직선을 연결하면 여기 이제 만족 안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것. 결국은 이제 원래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컨벡스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자, x1 한 포인트죠. 그리고 두 번째 x2 포인트. 자, 요 둘 사이의 연결 람다가 0에서 1 사이로 바뀌면 x1과 x2의 직선이 됩니다. 이거에 선분의 어떤 값을 줬을 때 소속 정도는 미니멈, 두 개 중에 미니멈보다 교수님, 항상 예. 화면이 고정돼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 공유 다시. 잠시 다시.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잘 보입니다. 화면이 바뀌어 이제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이제 혹시 질문이나 화면이 잘 안 보이거나 하면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컨벡스 셋까지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노멀리티겠습니다. 노멀리티는 요 코어 부분이 있는 멤버십 펑션을 우리는 노멀리티랍니다. 즉 이제 어떤 값에 멤버십 펑션 값이 1이 항상 이제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멤버십 펑션은 1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1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값으로 주어지는 멤버십 펑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싱글톤, 퍼지의 싱글톤은 뭐냐? 멤버십의 소속 함수가 어떤 변수에서 이렇게 분포로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 값에만 이렇게 1의 값을 가집니다. 자, 요거는 결국은 크리스프 셋하고 같은 거죠. 자, 퍼지에서는 이 크리스프 셋을 우리는 싱글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프에서 우리가 어떤 값의 소속 정도를 어떤 일정한 어떤 임펄스 값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싱글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 개념을 보겠습니다. 컴플리먼트는 보통 이제 1 마이너스 뮤 A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과거의 퍼지 집합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컴플리먼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0하고 1 사이 값을 0하고 1 사이로 매핑하는 멤버십 펑션을 컴플리먼트라 하는데, 자, 요 공리를 만족하도록
이제 정의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수게노라는 사람은 이렇게 컴플리먼트를 정의를 했어요. 즉 이제 람다가 0일 때는 1-a가 되지만 람다 값을 바꿈으로써 이게 이제 점점 달라지죠. 자, 람다 값에 따라서 자, 이렇게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 자, 야그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오메가가 1일 때는 이제 원래 정의하고 똑같지만 오메가 값을 바꾸면서 컴플리먼트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컴플리먼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놈이라는 거는 이제 벡터에서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크기를 어떻게 이제 표현할 건가? 자, 그 중에 이제 S놈이라는 것은 유니온이 해당되는 겁니다. 유니온. 합집합이죠. 자, 합집합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자, 합집합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맥스를 씁니다. 맥스. 자, 그것도 이제 우리가 S놈 중에 한 종류입니다. 자, 그리고 S놈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다음 같은 4개의 공리를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자, 뭐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 암기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 있다 정도로만 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과거에는 S놈을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하기도 하고, 자, 이와 같은 형태의 함수로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S놈은 자, 야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서 자, 1과 여기 이제 계산된 값 중에 작은 값을 이제 이게 1이 넘어버리면 1로 무조건 되는 거죠. 자, 그 drastic sum은 이제 또 S놈 중에 B가 0일 때는 A 값을 쓰고 A가 0일 때는 B 값을 쓰고 그 이외의 값은 다 1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인슈타인 썸은 이제 이와 같이 해서 S놈을 표현하기도 하고 알제브릭 썸은 이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P라는 게 있습니다. P라는 거는 이와 같이 이런 멤버십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뮤 D였죠. 자, 그 다음에 뮤 F가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야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식으로. 자, 그렇게 계산하면 자, 유니온 셋은 원래 이제 맥스는 이렇게 삼각형이 되겠죠. 자, 요거보다는 훨씬 조금 위에 좀 올라가는 집합의 형태로 유니온 셋이 집합이 표현이 됩니다. 자, 알제브릭 썸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고 얘는 이제 요거보다 값이 조금 더 큽니다. 자, 그럼 모양은 일반적으로 이제 맥스를 선택했는 것보다는 좀 더 큰 형태의 연속된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 게 이제 S놈이다. 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거는 맥스가 대표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T놈 있습니다. T놈은 인터섹션입니다. 인터섹션. 자, 그래서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 얘를 이제 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음 같은 공리를 가지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비슷한 T놈이 이와 같이 정의되는 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자, 많이 쓰는 게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함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제 교집합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rastic product는 B가 1일 때 A, A가 1일 때 B 값을 이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0으로 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이 이제 값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있고 알제브릭 프로덕트 마찬가지 단순히 두 개를 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mean을 많이 씁니다. mean. 교집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숫자가 있을 때 공통적으로 선택되는 것은 작은 숫자. 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또는 이제 프로덕트도 많이 씁니다. T놈 중에 프로덕트.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 두 숫자가 한 개 0.1이고 0.9다. 자, 이렇게 있으면 두 개를 mean으로 선택하면 0.1이 되지만 프로덕트를 선택하면 0.09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는 비슷하지만 계산한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멤버십 펑션 앞에 같은 이와 같은 멤버십 펑션 있죠. 자, 있을 때 두 개를 각각 야그라든지 알제브릭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교집합을 표현하면 자,
미는 이와 같이 삼각형 모양이 되겠죠. 자, 대신에 야근은 이와 같은 모양이 되고, 그리고 최소보다는 조금 더 작은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게 이제 알제브로 곱하기 형태로 하면 다음과 같이 미니멈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퍼지셋의 집합 오퍼레이션 하는 거는, 자, 컴플리먼트는 1-뮤, 자, 그 다음에 유니온은 두 멤버십 펑션의 맥스, 자, 그 다음에 인터섹션은 미니멈을 선택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셋은 이제 B라는 집합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멤버십 펑션보다 이제 값이 더 작은 게 이제 A가 속해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서브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항상 뮤 B가 A가 작거나 같다. 자, 이런 것을 만족하는 것을 서브셋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두 집합을 있다고 가정할 때 연습을 한번 해보면,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B가 있으면 얘의 not을 A의 not을 구하시오 하면 1-A가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A를 하면 요 모양이 요와 같이 왼쪽에는 요 1 빼기, 그 다음에 1일 때는 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모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니온, 두 집합의 유니온을 계산해 보면, 자, 두 개에서 이제 맥스를 선택을 한다 했죠. 자, 맥스 선택하면, 자, A의 요 영역에서는 A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B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섹션 해당되는 부분 미니멈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A, B 중에 작은 값을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영역에서는 A의 값을 선택하게 돼서 엔드 오퍼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얻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퍼지 집합에 이와 같은 뮤F 바 두 개 집합이 있다 그러면, 자, 1-뮤F 해서 컴플리먼트, 맥스는 이제 위에 있는 큰 거 합집합을 표현하는 거고, 인터섹션은 미니멈 두 개를 선택해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퍼지 집합의 드모르강의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 집합을 표현한 것도 우리가 숫자로 이와 같이 성립을 하고, 자, 두 개의 A와 A 컴플리먼트의 합집합은 원래는 전체 집합이 돼야 되죠. 원래는 우리 크리스퍼에서. 근데 퍼지 집합은 지금 유니온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전체가 1이 돼야 되는데 1이 안 되고 이제 유니온이 안 됩니다. 자, 이거하고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교집합 두 개를 교집합하면 이제 원래 공집합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0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크리스프 셋하고 조금 다르다. 자, 멤버십 펑션은 이제 트라이앵글러 해봤죠. 그 다음에 사각형, 트래피조이달, 그 다음에 가우시안, 자, 그 다음에 일반 벨 함수,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멤버십 펑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트라이앵글러죠. 그러면 3개 포인트만 지정해주면 우리가 만들 수 있고, 트라피조이달 4개 포인트를 정해주면 됩니다. 자, 가우시안은 중간 센터와 그 다음에 베리언스 값을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일반화된 벨 멤버십 펑션. 자, 연습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여러분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자, 대략 어떤 모양이 될지는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바를 한번 그려보려면 1-뮤F 하면 되겠죠. G바 마찬가지 1- 컴플리먼트를 계산하는 거. 그 다음 F와 G를 유니온하는 거는 맥스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X 값이 범위를 정해야 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0에서부터 10까지 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디스크리트하게 값을 주고, 그 다음에 둘 중에 맥스 값을 선택하고, 얘는 마찬가지 FH와 해서 맥스 값, 그 다음 GU의 맥스 값.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퍼지 함수의 오퍼레이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한 개 해볼까요? 연습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으로 이제 우리가 x 범위를 0하고 10 사이에 0.1 단위로 이제 x 집합을 이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정의를 하면 자, x 값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배열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뮤f 앞에 있던 거 뮤f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면 uf 하면 어떤 숫자가 아이고 지워졌네. 자, 뮤f 그다음 뮤g도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뮤g.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뮤h도 있죠. 자, 그다음에 두 개 uf와 ug를 이제 두 개 배열을 같이 해서 max를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요거는 이제 두 개 함수를 한꺼번에 그리기 위해서 이제 확장시킨 거죠. 확장시킨 것을 n1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우리가 플러스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각각 앞에 예제에서 했던 자 f1 연습 문제죠. 그래서 뮤f 자 뮤 이게 이제 뮤f가 되겠죠. 그 다음에 뮤g가 됩니다. 그래서 맥스를 하면 다음과 같은 모양. 이게 이제 두 개 유니온을 한 거죠. 유니온. 그 다음에 인터섹션 하면 미니멈 값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그림 모양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umpy에서 fmax min 해주면 쉽게 우리가 퍼지 오퍼레이션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